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벌써 현대시 10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작품 이성복 선생님의 다시 봄이 왔다입니다. 자, 봄은 거의 모든 문학 작품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희망이 싹트는 그러한 긍정적 의미의 계절입니다. 과연 이 작품에서도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진 공터 언덕 위 비탈진 공터 언덕 위이니까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풀은 풀 긍정적 의미이고 색채어가 사용되었고 봄의 생명력 푸른 풀이 덮이고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봄이 온 것입니다.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새 그루 갈라진 밑동에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부정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정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으므로 역시나 푸른 싹이 아까는 푸른 풀이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푸른 싹이라고 했습니다. 이 돋았다.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봄이 찾아온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겠죠? 누구나 안다.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앞부분은 봄이 찾아온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내었는데 여기는 조금은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을 드러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 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더디고 나른한 세월, 즉 삶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가 어렵죠. 앞부분은 긍정, 중간은 지금 부정입니다. 밑으로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등. 여기서 구분등은 당연히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겠죠. 구분등에 푸른 싹이 우리의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달착지근한 혀 부정적인 것으로서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역시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깰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솟아오르는 건 상승 이미지죠. 세차장 고무 호수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즉 자유롭게 생기 있는 희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은 없었다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그런 일은 앞에서 말한 이런 일이죠. 자유롭고 생기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일은 없었다. 현실에서 그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돼지 목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나는 서탕증이 깊었다. 여기서는 이 서탕증이 깊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을 하는 그러한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석탄 즉 화석처럼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화자의 짓눌려 응어러진 그러한 욕망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굳어가는 현실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어려운데 여기 주제 보시면 변화없는 삶에서 느끼는 좀 권태와 억눌린 욕망을 드러낸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작품은 1회는 봄이 찾아온 모습이었고 2연부터 시작을 해서 2연에서 3행은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그리고 삶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고 4행은 자유롭고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었는데 그러한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굳어가는 현실을 5행에서 말한 것입니다. 해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석탄층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욕망이 자유롭고 생기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실현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는 상황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해와 감상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대립적 시어 아주 중요한데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신 대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 보시면 푸른 물 푸른 싹은 당연히 긍정이죠. 봄의 생명력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든지 비계처럼 씹히는 달착지근한 혀라든지 이러한 것은 변화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는 치열한 삶에 대한 욕망이라는 긍정적인 것이고 윤기나는 석탄층은 억눌린 채 굳어있는 욕망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대조적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작품 최두석 선생님의 성의꽃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 여기서 말을 하는 찬란한 치장은 바로 제목인 성의꽃입니다. 을 하고 달린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엄동혹한 세모 부정적인 것 한겨울의 계절적 상황으로 냉혹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뚜렷하게 피는 성의꽃 여기서 성의꽃은 당연히 긍정적 의미로서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즉 이 새벽 시내버스에는 여러 사람들 소박한 서민들이 타는데 그 서민들의 삶이 이 성의꽃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 버스를 탔던 등장했죠. 서민들,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이러한 서민 계층들을 열거 나열하였습니다. 그러한 서민 계층들의 입김과 숨결이 성의꽃을 피어내었다는 겁니다.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이 성의꽃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등장하네요.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무엇을 관람할까요? 바로 그 성의꽃을 관람하겠죠.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그러한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역설법입니다. 왜 역설법이냐?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인데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순형용법인 역설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무엇이 성의꽃이 그 성의꽃은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니 서민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좀 고된 힘듦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하지만 그러한 서민들은 또 삶에 대해서 정열을 간직하고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갑자기 시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성의꽃을 감상하다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친구냐?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 즉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대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동지로서 냉혹한 시대의 현실에 저항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의 모습에서 갑작스럽게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에 시상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제와 이해와 감상의 내용 전부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만 볼게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 그 뒷부분에서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화자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저항이 용인되지 않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와 감상 내용 반드시 읽어보시고 성의꽃의 의미, 즉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성의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밑에 반복해서 계속 역설적 의미 나오고 있죠. 성의꽃을 비유한 표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현상의 특징까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복합질문 문제 4번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감각적 심상, 감정이입법,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난다, 자문자답, 특정한 시간적 배경 전부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만 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성의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찬란한 치장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상이죠. 성의꽃에 대한 은밀히 만나 피어낸
소박하면서도 묵묵하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다음,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는 것은 화자의 관심이죠. 성의꽃 한 입 지우는 행위가 삶의 고단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꽃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입니다. 화자가 어떤 삶의 고단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학교에서 이렇게 두 작품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현대시 1강에서 예를 들어서 10강까지다 라고 시험 범위에 잡히게 되면 각 강별로 두 작품씩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1강에서 한 작품과 4강에서 한 작품과 10강에서 한 작품, 이렇게 세 작품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시험에 한 작품만 가지고 문제, 두 문제, 또 한 작품 가지고 두 문제, 이렇게 출제는 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띄엄띄엄 각 강에서 한 개씩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가나다로 묶어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험 범위에 잡혀져 있는 각각의 작품별로 지문 분석과 함께 표현상의 특징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분석 자료와 함께 수능 특강 문제도 한 번 더 푸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문제까지 반복해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시는 2강 정도 남았는데 내신 대비해서 만약에 여러 강이 잡히게 되면 저희 영상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복합 지문 문제만 보여드렸는데 저희 사이트에서는 다시 봄이 왔다에 해당하는 문제 최소 17문제 이상, 성의꽃에 해당하는 문제 또다시 17문제 이상,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